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멀티플렉서부터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논리회로 중에서 멀티플렉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멀티플렉서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 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출력이 딱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승계를 입력을 받습니다. 출력은 몇 개? 한 개, 하나. 달랑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4개가 들어왔어요. 4개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해 주면 돼요. 4개의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질까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4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고르기 위해서 2개의 선택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0, 0이면 첫 번째 골라야지, 0, 1이면 두 번째, 1, 0이면 세 번째, 1, 1이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n승계의 입력이 들어오면 하나가 출력이 되는데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는 선택선이 몇 개가 필요하다? 자, 몇 개가 필요하다? 이제 2개가 필요하다. n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 4개가 들어왔어요. 4개는 2의 2승이잖아요. 그러면 선택선은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이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한 개의 출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8개의 입력이 들어왔어요. 이에 3승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선택선이 몇 개 필요해요? 한 개를 고르기 위해서 이제 선택선이 3개가 필요하죠. 3개가 있어야지 8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에 n승계가 들어왔다. 그럼 선택선은 몇 개가 필요해요? n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출력은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거죠. 00이 들어오면 0, D0, 01이 들어오면 D1, 10이면 D2, 11이면 D3. 들어오는 선 중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회로도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몇 개만 출력시켜요? 한 개만 출력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에 2승계가 들어왔다. 그럼 선택선은 몇 개? 2개. 그래서 최종 하나가 되는 거죠. 자, 2에 3승계가 들어왔다. 그럼 선택선은 몇 개? 3개. 그래서 이제 한 개가 들어왔다. 2에 n승계가 들어왔다. 그럼 선택선은 n개. 그래서 출력 결과 하나가 들어온다. 그거죠. n개가 들어오면, 네, n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n개. n개는 로그 2의 n이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자, n개가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n개의 선택선이 되어서 한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나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네. 자, 2에 n승계가 들어왔을 때 n개가 출력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제 로그를 씌워주면 돼요. 그래서 왜 2에 n승계가 들어왔을 때 n이 될까? 이제 로그를 여기서 이제 씌워주면 이것과 이것이 없어져서 n이 남잖아요. 그래서 n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로그 2의 n이다. n이 들어오면 로그 2의 n이 들어와서 이게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자, 이게 선택선을 구하는 게 로그 2의 n이에요. 2의 n승계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얘가 내부적으로 로그 2의 n. 여기 들어온 것이 여기 로그 2의 n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2와 2가 없어져서 결과 n개의 선택선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개가 출력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n개가 들어오면 로그 2의 n개의 선택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4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출력되는 멀티플렉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논리기호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D 멀티플렉스가 있습니다. D. 자, 멀티플렉스에다 D가 붙어서 그것의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한 개가 들어와서 이에 n승계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한 개의 입력 신호에 이에 n승계의 출력이 된다. 멀티플렉서의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전원 코드, 벽의 전원 코드에서 코드 하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멀티탭에 연결을 하죠.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해서죠.
한 개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떠세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이제 출력을 할 때 한 개의 디멀티플렉서,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선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진리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00이 들어오면 이제 출력 0, 선택선 2개니까 0, 1이 들어오면 출력 1에 표시되게, 1, 0이 되면 출력 2에 표시되게, 1, 1이 들어오면 출력 3에 표시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기호 참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한 개의 입력에 2의 n승의 출력인데 이제 한 단계 높이 올라간다면 선택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일단 무조건 디멀티플렉서는 한 개의 입력이죠. 네. 그 다음에 2의 n승계, 만약에 4개의 출력이 있다. 4개가 출력이 있다. 선택선은 몇 개 필요하냐? 4개니까 얘는 2의 2승이죠. 그래서 2개의 선택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한 개의 입력 맞죠? 네, 8개의 출력이 일어난다. 8이라는 것은 2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선은 몇 개 필요하냐? 3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초급, 얘는 이제 중급, 선택선에 관한 문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조합 논리 회로를 이제 마쳤고, 이제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는 여러분이 뭘 조심해 주면 되느냐? 조합 논리 회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출력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틀려요. 이게 오늘 출력한 값과 내일 출력한 값이 다르다라는 거죠.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출력되는 신호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현재 입력되는 신호하고 바로 직전에 뭐를 기억하고 있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변덕쟁이에요. 이렇게. 네, 됐죠? 그러면 자, 바로 직전의 상태에 의해서 현재 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직전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소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 논리 회로는 이제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플립플롭이라는 것과 이제 논리 게이트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울 좀 막 AND, OR 그런 것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에는 이제 플립플롭이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는 아니고, 자, 순서 논리 회로의 플립플롭이 기본이고, 이 플립플롭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카운터라는 게 있고, 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순서 논리 회로가 아닌 것은,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플립플롭, 레지스터, 카운터, 램 이런 것들은 다 순서 논리 회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플립플롭 들어가기 전에 플립플롭을 기본 구성으로 하는 게 렛지라고 있습니다. 렛지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이제 기본 플립플롭이 되는 것이고, 네, 어떤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회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난드로 구성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노아로 구성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피드백은 뭐냐면 출력된 것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해요. 출력되는 것이 다시 이렇게 해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피드백 경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렛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플립플롭이 만들어지는데, 플립플롭은 이제 뭐가 있냐면 클럭 펄스가 있어요. 전기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죠. 딱 누르면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럭 펄스를 달아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플립플롭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자, 플립플롭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플립플롭은 자,
1비트의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립플롭을 응용해가지고 레지스터를 만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16비트 레지스터다 그러면 플립플롭이 16개가 붙는 거예요. 네. 자,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한다 플립플롭. 자, 입력값이 이제 다시 또 출력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출력값으로. 그래서 피드백 경로가 있다라는 거. 자, 레지스터, 램, 카운터 이런 것들이 다 플립플롭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플립플롭에는 일단 4가지인데 5가지 볼게요. RS, JK, DT,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이게 뭐가 기본이냐면 이제 이 JK가 일단 기본이 돼요. 플립플롭은요 주 메뉴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주 메뉴에서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나오고 일반 시험 문제에서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RS 플립플롭이에요. RS 플립플롭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된 것도 있고 이렇게 구성된 것도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클럭 펄스가 있죠. 네, 맷지로와 다른 점은 이제 이게 클럭 펄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래는 신호가 들어올 때 이제 얘가 작동을 하는 건데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RS 플립플롭이에요. 그럼 지금 자 이제 들어오는데 S와 R 이게 들어오는 단자 이름이에요. 이렇게 2개의 비트가 들어와서 결과를 내는데 2개의 비트를 뭐 A, B라고 줄 거냐 그랬는데 얘는 RS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RS 플립플롭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RS 플립플롭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비트 이름을 SR로 잡았어요. S를 먼저 써요. 이렇게요. 그래서 둘 다 00일 때 A, B 하듯이 XY 하듯이 그냥 단자 이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둘 다 0, 0이 들어왔을 때가 있고 0, 1이 들어올 때가 있겠고 1, 0이 들어올 때가 있겠고 1, 1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것의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0, 0이 들어오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QT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대로 불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죠? 전 상태로 그대로 유지. 0, 0이 들어오면 내가 바로 전에 기억된 값을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불변. 변화가 없다. 그대로다. 라는 거고 0, 1이 들어오면 출력 결과는 0이 돼요. S에 따라가요. 1, 0이 들어오면 S가 1이잖아요. 그럼 출력 결과 1이에요. 1, 0이면 금지예요. 얘는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가 불 켜는 버튼이 따로 있고요. 불을 끄는 버튼이 이제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내가 외출을 하는데 불을 켜놓고 외출을 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게 S고 이게 R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내가 떠나기 전에 모습 그대로죠. 불을 켜놓고 떠났으면 불이 켜져 있을 거고 불을 꺼놓고 갔으면 불이 꺼진 그런 상태겠죠. 아무 버튼도 안 누른 상태. 그대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오프 버튼을 눌러서 불 꺼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불이 꺼지는 거죠. 네. 자, 외출해서 돌아가지고 불 켜. S를 눌렀어요. S를. 그러면 불이 켜지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이걸 2개를 동시에 눌렀어요. 1, 1이니까. 여기까지는 옛날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2개를 누를 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둘 다 1이 들어오는 것은 얘가 표현하지 못해요.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겠죠. 이걸 표현을 하려고. 자, RS 플립플롭을 보세요. 출력 결과. 여기에 출력이 됐죠. 이 출력 결과가 다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플립플롭입니다. 네. 출력되는 이 결과가 다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플립플롭이 되는 거죠. 자, RS 플립플롭이다. 여러분이 이 회로도를 보고 이건 RS 플립플롭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익혀요. 네. 눈을 많이 익히세요. 우리가 패턴 인식하듯이 스펀지처럼 흡수하듯이 이걸 딱 보면 아 이거 RS 플립플롭이구나 라고 형태를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RS 플립플롭은 1, 1일 때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RS 플립플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이걸 해결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게 이제 JK 플립플롭이에요. JK 플립플롭은 이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립플롭 회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JK 플립플롭이 되겠죠. JK 플립플롭은 RS에 비해서 뭐가 있냐면 보세요. 그죠? 여기서 저기 앞으로 되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 JK 플립플롭이구나 라고 알아주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저기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네, 이게 JK 플립플롭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선을 보고 여기 이제 이 선만 빼면 뭐예요? RS 플립플롭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RS 플립플롭에 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군요. 이게 JK 플립플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결과 한번 볼게요. 얘는 단자 이름을 뭘로 잡았어요? JK니까 바로 J와 K라고 준 거예요. 자, 0, 0, 0, 1, 1, 0, 1, 1. 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세 개는 RS 플립플롭과 같아요. 네, 그래서 0이면 뭐였어요? 그대로 불변이었죠. 네, 불변, 변화가 없어요. 바로 전에 기억된 값을 그대로 있는 거죠. 자, 0, 1이면 뭐다? 0이다. 1, 0이면 뭐다? 1이다. 그럼 이거는 뭘까? 자, 여러분과도 뭘로 표현할 것 같아요? 그죠? 전 상태의 반대. 그러니까 이거를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게 JK 플립플롭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응용 범위가 가장 넓고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JK 플립플롭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네, JK 플립플롭 쉽게 나온다면 JK 플립플롭에 0, 1이 들어왔습니다.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 0이에요. 또 JK에 1, 1이 들어왔습니다. 출력 결과는 뭘까요? 반전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해버리냐면 JK 플립플롭입니다 라는 멘트를 안 주고 이 회로도를 주는 거예요. 이 플립플롭 회로도에서 1, 1이면 출력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회로도를 눈으로 익히세요. 그래서 이거는 JK 플립플롭이구나 라고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뭘 보고? 여기서부터 맨 앞으로 돌아가는 게 있으면 이게 JK구나 라고 알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S에 대해서 했어요. JK에 대해서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형 플립플롭을 가겠습니다. D형 플립플롭은 이제 JK 플립플롭을 이제 응용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응용했을까 한번 볼게요. 네. 자, D형입니다. D형. D형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JK를 먼저 볼게요. 우리가. 네. JK 플립플롭을 먼저 봐서 거기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0, 0, 0, 1, 1, 0, 1, 1일 때, 자,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0입니다. 1입니다. 반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JK 플립플롭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왔냐면,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걸. 이 부분만 따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D형이에요. 보세요. J 값만 따져보세요. J가 0이면 출력 결과가 뭐죠? 0이잖아요. J가 1이면 출력 결과 뭐죠? 1이죠. 그대로죠. D는 여러분 딜레이예요. 딜레이. 그대로 나오는데 한 템포 늦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이면 뭐다? 0. 1이면 뭐다? 1. 뭐가? 이제 단자 이름을 D형이니까 D로 잡았겠죠? 네, 이렇게. 0이면 뭐예요? 0이에요. 1이면 뭐예요? 1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타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이니까 RS 플립플롭을 이용해도 되고 JK 플립플롭을 이용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RS 플립플롭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S에 자, 들어왔어요. 값이.
그러면 보세요. 이 K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때요? 이것의 반대잖아요. 얘가 이제 1이 들어와서 1을 넣었어요. 그럼 한쪽에는 1이 전달이 되고 한쪽에는 어때요? 반대가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 이 not DO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Q와 이제 Q의 바가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됐나요? 이 바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 not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가 D형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RS 플립플롭이죠.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에 not이 붙었어요. not. 그래서 이 not이 붙으면 플립플롭 회로에 이 not이 붙으면 보다 D형이에요. D형. 자, 그대로 출력되는 건데 회로도에 뭐가 붙는다? 바로 not이 붙는다. 이게 뭐가 붙어요? not이 붙어요.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여기에도 뭐가 붙었어요? 자, not이 붙었어요. 이렇게 기억하죠? 네. 그래서 D형 플립플롭의 출력 결과 자, 회로도에 not이 붙어 있다라는 거,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플립플롭은 우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회로도가 복잡해가지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게 이제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not이 있는 거 기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형 플립플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T형은 이제 무엇의 약자냐면 토글이에요, 토글. 토글은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토글. 자, 어떤 뜻이냐. 이것도 이제 JK 플립플롭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JK 플립플롭의 이제 걸 보고 어떻게 응용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JK 한번 그려보세요, JK. 자, 0, 0, 0, 1, 1, 0, 1, 1이었죠. 0, 0일 때 뭐라고 그랬죠? 네, 현재 상태. 자, 0이면 0, 1이면 1, 얘는 뭐예요? 현재 상태의 반전이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가져오는 것은 D형이었어요. T형은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얘와 얘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J가 0일 때 K가 0이에요. J가 1일 때 K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T형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이제 JK 플립플롭 응용했다 그거죠. 자, 여기서 T 하나만 주는 거죠. T 이렇게. 얘가 만약에 0을 건네줬다. 그럼 얘도 똑같이 0이 가는 거죠. not을 시킬 필요가 없죠. 네. 이쪽에 0이 가면 얘도 똑같이 0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들어오면 얘도 0이어야 돼. 얘가 1이 들어오면 1을 넣었다. 얘가 1이 들어오죠? 얘도 1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로도를 보면 어떠세요? not이 없어요. 그죠? not 없죠? 네.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T형 플립플롭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T형 볼게요. 이제 T가 0일 때, 1일 때. 이건 이제 0이면, 이때가 0일 때죠. 0은 뭐예요? 네. 현재 상태 그대로가 된다라는 거죠. 네. 1이면 뭐다? 네. 현재 상태 반전이다라는 거죠. 반전. 네. 불변, 그대로다. 0이면 그대로, 1이면 반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이면 반전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토글이다. 토글. 그래서 T형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플립플롭이 있냐면, 이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이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플립플롭은 어때요? 출력 나온 것이 어때요? 입력으로 다시 들어갔죠. 네, 피드백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좀 문제점이 생기더라 해서 이렇게 고안한 내놓은 플립플롭. 얘는 어때요? 되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두 개의 플립플롭에다가 한 개의 인버터, 두 개의 플립플롭에 한 개의 인버터 반대 낫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플립플롭이 두 개가 있으니까 주인을 누구로 할 거냐? 주인이 마스터예요. 네, 주인, 네, 마스터. 네, 나머지를 우리는 슬레이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는 어때요? 플립플롭 두 개와 낫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한쪽은 마스터, 한쪽은 슬레이브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런 명칭이 나오다. 마스터는 이제 주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주인.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 플립플롭을 이제 응용해서 만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레지스터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CPU에 존재하고 있죠. CPU에 존재하는 임시 기억 장치가 되는 거죠. 그때 그다음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 개의 플립플롭. 왜냐하면 플립플롭은 뭐다? 1비트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때 16비트를 기억해야 되고 8비트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플립플롭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16비트를 기억을 할 때는 플립플롭 16개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플립플롭 회로를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여러 비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레지스터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16비트의 레지스터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16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하는 거니까 nbt의 레지스터를 우리가 구현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n개의 플립플롭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레지스터. 자, 또 플립플롭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카운터가 있다고 그랬죠. 카운터다라는 것은 1, 2, 3, 4를 누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블로그의 방문객 수, 오늘 1명, 다음날 열어보면 2명이 접속했어요. 그런 뜻이 카운터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1이고 또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거기다 이제 전에 값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어서 2가 된다. 그러니까 전에 있는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전에 있는 값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값으로 만드는 게 뭐였어요? 플립플롭이었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그죠? 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한 종류, 플립플롭, 레지스터, 카운터. 그죠? 네. 그다음에 램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 논리 회로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건 이제 기억을 해주고, 특히나 플립플롭에 대해서는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이제 회로도 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회로도가 너무 복잡하니까 자꾸 보면서 눈에 익혀줘야 돼요. 그다음에 00이 들어왔을 때 0을 10, 11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게 되는 거예요. 회로 쪽은 조금 중급적인 정도 되고 00이 들어왔을 때 그건 이제 초급입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순서 논리 회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